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의 곶감을 구하려 해도 품절이라 못 먹을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앞마당에 감나무를 심고 직접 곶감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잠깐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생명력이 서서히 바래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력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안경을 써도 사물이 뿌옇게 보였거든요. 눈에 좋다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몰려오는 피로감은 몸 구석구석을 짓누르는 듯했죠. 갱년기가 시작된 이후 내 몸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시력 저하가 가장 심각했어요. 책을 읽는 것도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도 고역이 됐죠.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무력해졌어요. 체력은 바닥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죠. 그런 몸 상태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밀러예요. 뉴욕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죠. 올해로 52이 되었고 두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들은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딸아이는 이번에 뉴욕대에 입학해서 집에서 통학하고 있죠.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고요. 저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왔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커피 향이 퍼지는 부엌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이 내게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40대 때만 해도 일은 힘들어도 에너지가 넘쳤어요. 퇴근 후 집안일을 마치고도 남편과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을 만큼 말이에요.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건 물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피로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온몸이 늘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출근길에 계단을 오르는 게 버겁게 느껴졌고 회사에서는 집중력을 잃은 채 서류를 놓치기 일쑤였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지친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딸아이는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방으로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아줄 때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가슴이 아려왔어요. 내가 예전처럼 건강하게 웃어줄 수 없다는 게 자꾸만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아들은 타 지역으로 떠난 뒤로는 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게 전부였어요. 바쁜 학업과 생활 속에서 아들과의 대화도 점점 짧아졌어요. 엄마, 잘 지내? 라는 말에 응, 잘 지내지 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죠. 남편과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어색한 침묵이 길어졌죠. 남편은 내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도 그런 남편에게 실망하기만 했어요. 우리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남아있는 듯했죠. 몸이 무겁고 피곤하니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나이 들어가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절망감이 깊어졌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보조제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했죠. 텔레비전 광고에서 떠들어대는 항산화 영양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추천하는 비타민과 보충제들, 이름조차 생소한 약들이 침대 머리맡을 가득 채웠죠. 아침마다 알약을 정성스레 챙겨 먹었어요. 건강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요. 하지만 먹을 때마다 속으로는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더 무너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비싼 돈을 들여 기능성 식품을 사기도 했어요. 피로 회복을 돕는다는 음료나 보충제들, 심지어 유명 연예인이 추천한다는 고가의 제품까지 시도했죠.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피로는 그대로였고 시력은 더 나빠졌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울 정도였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의지마저 사라졌어요. 병원을 찾아가도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갱년기라서 그렇다는 말뿐이었죠. 그렇게 끝없는 피로와 무기력 속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이웃집 수연을 만났어요. 수연은 이사 온 지 몇 년 되었지만 나는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밝고 활기찬 그녀가 그날은 유독 따뜻하게 말을 걸어왔죠. 제니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혹시 곶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수연의 말은 뜻밖이었어요. 곶감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들렸죠. 하지만 그 작은 만남이 내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수연이 건넨 작은 상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저 의례적으로 고맙다고 인사했을 뿐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간식이라며 수연이 추천해준 그것은 내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과일의 형태였죠. 부드럽고 쫀득한 질감이 느껴지는 주황빛 덩어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지만 나는 한동안 그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수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곶감이 몸에 참 좋아요. 특히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날따라 그녀의 말투는 유난히 부드럽고 진지하게 들렸고 나는 그게 이상하게도 계속 떠올랐죠. 며칠 뒤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 문득 수연이 건넨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별다른 기대도 없이 상자를 열어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죠.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과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도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었죠. 오히려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곶감을 하루에 2개씩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와 함께 곶감을 먹으며 천천히 씹어 삼켰죠. 곶감의 달콤함이 입안을 감싸며 목으로 천천히 넘어갈 때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작은 습관이 생긴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은 안정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본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수연이 건네준 작은 배려를 무시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곶감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내 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피로와 무기력함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나를 짓눌렀죠. 그런데 요즘은 눈을 뜨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어요. 눈꺼풀이 가볍게 느껴졌고 손가락 마디의 뻣뻣함도 줄어든 듯했어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딸아이였어요. 아침에 식탁에 앉아 곶감을 먹고 있을 때 딸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죠. 엄마,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보여.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딸아이가 나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죠. 그 이후로도 딸아이는 대학 생활로 바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내 방으로 찾아와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새내기 대학 생활을 들려주거나 학교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를 웃으며 이야기했죠. 그리고 대화의 끝에는 늘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엄마,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다른 건 못해도 설거지는 나한테 맡기세요. 요즘은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분명 나는 아무것도 바꾼 게 없었는데. 아니, 사실은 하나 바꿨죠. 곶감을 먹기 시작한 것뿐이었어요. 나는 딸아이의 말이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기대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나는 부엌 식탁 위에 놓아둔 곶감을 정리하다 말고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은 식탁 위의 상자를 힐끔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거 뭐야? 요즘 자주 먹던데. 곶감이래요. 수연이 건네줬는데 건강에 좋다길래 먹어보고 있어요. 그래? 뭐, 좋아 보이네.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잠시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게 꽤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은 피곤에 지쳐 늘 빨리 잠들기 일쑤였고 대화는 자꾸 엇나갔죠.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반가웠어요. 나는 멋쩍게 웃었어요. 남편도 피곤한 얼굴로 웃었죠. 좋네. 몸 좀 잘 챙겨. 내가 요즘 신경 못 써서 미안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남편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내가 건강을 잃으면서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다시 곶감을 먹었어요. 이번에는 곶감을 먹은 후 천천히 눈을 감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려 했죠. 예전 같으면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몰려왔을 텐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조금씩 더 곶감을 먹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아침뿐 아니라 오후에도 먹었고 때로는 잠들기 전에 하나씩 먹기도 했어요. 따뜻한 차와 곶감을 함께 먹는 시간은 이제 내게 작은 행복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문서를 작성하며 화면을 들여다보던 중이었죠. 예전 같으면 눈이 금세 피로해졌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나아지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그 생각은 묘하게도 나를 설레게 했어요. 며칠 뒤 나는 수연을 만나러 갔어요. 곶감을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마침 수연은 정원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어요. 나는 반갑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수연, 요즘 곶감을 계속 먹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 수연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제니퍼가 좋아해서 저도 기뻐요. 그래서 말인데 요즘 곶감을 좀 많이 먹게 돼. 하루에 5-6개씩 먹고 있거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찾게 되더라. 내 말에 수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죠. 5-6개씩이요? 제니퍼, 곶감은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당이 꽤 많아요. 하루에 2-3개 정도가 적당해요. 아, 그래?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저 몸에 좋다는 생각에 마음 놓고 많이 먹었거든요. 특히 곶감은 말리면서 당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적당히 먹으면 정말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차랑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몸도 따뜻해지니까.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요, 수연 씨. 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었어. 수연은 안심한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곶감을 좋아하게 됐을 때는 과하게 먹었던 적이 있어요. 수연도 그랬어?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곶감을 좋아했거든요. 제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예요. 한국에서도 곶감으로 유명한 곳이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곶감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거였네. 맞아요. 친정에서 감 농장을 운영하거든요. 감을 따서 말리고 곶감을 만드는 전 과정이 다 집안의 일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냥 일상이었죠. 수연은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게 바로 그 상주 곶감 축제였어요. 부모님을 도와 축제장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인 남편이 관광객으로 왔다가 제 부스를 찾은 거죠. 우와, 정말? 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곶감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남편은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곶감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부스에 계속 오더니 나중에는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첫 만남이었구나. 영화 같네.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년을 연애하고 결국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멋지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나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단순히 친절한 이웃일 뿐 아니라 나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그나저나 곶감은 더 필요해요? 수연이 물었어요. 응, 요즘 정말 잘 먹고 있어서 좀 더 사두고 싶어. 그런데 말이에요. 친정에서 보내주던 곶감이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상주에서 보내오는 거라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곶감이 내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근처에 한인마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괜찮은 곶감을 팔아요. 사실 저도 가끔 거기서 사다 먹거든요. 정말? 나도 갈 수 있을까? 그럼요. 저랑 같이 가봐요. 요즘 한국 식재료를 파는 곳이 많아져서 좋은 곶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같이 가자.
수연과 함께 한인마트로 가기로 한 건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곶감을 사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연과의 소소한 외출이 내게 작은 활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수연과 함께 마트로 향하는 길.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어요. 수연은 자신이 어릴 때 상주에서 곶감을 만들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감을 손으로 일일이 다듬고 매달아서 건조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정성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곶감에는 우리 집안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곶감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좋지만 제가 곶감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릴 때의 따뜻한 추억 때문일지도 몰라요. 나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곶감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로 소중한 기억과 의미를 담고 있는 음식이라는 걸요. 마트에 도착해 수연과 함께 곶감을 고르며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곶감은 단순히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뿐 아니라 내 일상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인마트에서 수연과 함께 고른 곶감은 생각보다 품질이 좋았어요. 수연의 친정에서 보내준 곶감과는 다르겠지만 수연이 추천해준 제품이라 믿음이 갔죠. 마트에서 돌아온 날 나는 곶감을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며 수연과의 대화를 곱씹었어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곶감이 수연에게는 추억과 따뜻함이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는 걸 깨달으니 곶감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나는 여전히 곶감을 꾸준히 먹었어요. 아침에는 따뜻한 차와 곶감 2개로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피곤할 때마다 곶감 하나를 먹으며 편안함을 느꼈어요. 신기하게도 몸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눈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었고 손가락 마디의 뻣뻣함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라졌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출근길의 발걸음도 점점 더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나와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제니퍼,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러 오세요. 한식으로 간단히 준비할게요. 아직 비밀이지만 특별한 선물도 드릴 겸해서요. 딸아이는 수연의 초대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가도 돼? 나 진짜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었거든. 바닥이 따뜻하다는 온돌도 직접 느껴보고 싶어. 딸아이는 한류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 가정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잔뜩 신나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아빠한테도 이야기해보자. 남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네. 라며 흔쾌히 따라 나섰죠.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 저녁 수연의 집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딸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엄마, 바닥이 진짜 따뜻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 수연은 웃으며 우리를 환영했고 따뜻한 손길로 준비한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전,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여러 가지 반찬들. 모두가 처음 접하는 음식이었지만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졌죠. 와, 이건 무슨 맛이지? 남편은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레 잡채를 집었어요. 딸아이는 불고기를 한 입 베어물고는 감탄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고기가 달콤하고 부드러워. 나도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낯설 것 같았던 음식들이 이상하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왔죠. 깊고 진한 국물 맛, 부드럽게 볶아진 채소, 발효된 음식이 주는 개운함. 수연의 생기 넘치는 건강함은 한식에서 나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수연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니퍼, 혹시 감식초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감식초? 네. 곶감도 좋지만 감식초도 몸에 정말 좋아요. 특히 피로 회복이나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가끔 먹는데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는 흥미가 생겼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먹는 건데?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요리에 넣어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워서 안 주려고 했는데 수연은 웃으며 작은 병을 내밀었어요. 이게 감식초예요. 친정에서 보내온 건데
제니퍼도 한번 먹어봐요. 물에 조금씩 타서 마시면 몸에 정말 좋아요. 나는 병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건넸어요. 수연의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아침에는 따뜻한 차와 곶감 2개로 하루를 시작했고, 감식초는 한두 스푼을 물에 희석해 텀블러에 담아 출근할 때마다 챙겼어요. 일하는 중간중간 그 새콤한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서 몸이 한결 상쾌해지는 걸 느꼈죠. 꾸준히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맛마저 익숙하고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나는 여전히 곶감을 꾸준히 먹었고 감식초도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어요. 회사에서는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나는 프로젝트마다 확실한 결과를 내며 마침내 팀을 이끄는 중역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피로에 지쳐 실수만 반복하던 내가 이렇게 다시 중심에서 활약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건강을 회복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죠. 딸과는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었고 남편과도 저녁마다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수연이 집으로 놀러 왔어요. 작은 상자를 내밀며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제니퍼, 이번에 친정에서 곶감을 다시 보내줬어요. 아직도 꾸준히 먹고 있죠? 물론이지. 그리고 수연 씨가 추천해준 감식초도 꾸준히 먹고 있어. 진짜 많이 좋아졌어.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수연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요즘도 계속 건강 관리하고 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내 인생에 다시 활력이 생긴 것 같아. 곶감과 감식초는 단순히 내 건강을 회복시켜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준 힘이었고 수연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준 인연이었어요.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말랑한 곶감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곶감과 감식초라는 작은 변화가 제니퍼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건강을 되찾는 것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성과까지 긍정적으로 변하게 만든 이 과정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겠죠. 곶감과 감식초가 지닌 건강 효능뿐만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따뜻한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